동남아시아에서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 1만 톤급 상륙함. 한국이 설계한 마카사르급 상륙 수송선거함.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에 올라온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 해군들은 더 이상 선진국들의 중고 함정을 구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함 및 잠수함과 같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첨단 자산을 보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은 신형 전투함과 잠수함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한때 노후 함정으로 가득했던 필리핀 해군도 최근 한국에서 첨단 호위함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낮지만 동남아시아 해군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만 톤이 넘는 대형 상륙수송 선거함 분야이다. 상륙수송 선거함은 상륙정 및 수륙 양용 차량을 탑재하는 대형 웰도크를 갖춘 다목적 상륙함으로, 전차 상륙함과 다른 점은 비행갑판이 있어 소량의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섬과 긴 해안선이 있고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륙작전과 재난구조 임무를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은 자금이 제한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함정이다. 게다가 공격적 색채가 짙은 미사일 전투함이나 잠수함에 비해 다목적 상륙함은 정치군사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국도 071형 위자호급 상륙함을 태국 해군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후둥 중화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2021년 12월 23일 진수된 위자호급 상륙함은 올해 4월 태국 왕립해군에 인도되었으며 S-26T 디젤 잠수함 사업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태국 수출형 위자호급 상륙함은 내부 경납고 크기를 줄이고 비행갑판 길이를 늘려 다목적 헬기 세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개량됐는데, 이는 태국 해군의 시오크 헬기를 운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함정의 배수량은 2만 톤이 넘으며, 이는 이전에 태국 해군이 장비한 세계 최소형 항공모함 차크리 나루에벳의 톤수를 넘어선 것으로 중국이 수출한 군함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태국은 이미 2012년 싱가포르에서 인듀어런스급 수송상륙함 개량형을 수입해 앙통급으로 명명해 운용하는 중인데, 앙통급의 배수량은 8,000톤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위자호급은 배수량이 2만 2천 톤으로 앙통급의 3배에 가깝지만 태국에 판매된 가격은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 사이로 매우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호급의 계약 금액이 2억 달러라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726식 공기부양정이 포함된 가격일 것이다. 어쨌든 중국도 당시 입찰에 참여했지만 싱가포르에 패배해 수주에 실패했는데 이번 수출로 서륙을 한 셈이다. 그러나 대형 다목적 상륙함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 진짜 적은 사실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위자호급 한 척을 태국으로 수출한 반면 한국의 마카사르급은 4개국에 13척이 수출됐다. 마카사르급 상륙수송선거함은 대형 상륙함에 대한 고유한 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요구로 인해 탄생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 면적은 191만 4천 제곱킬로미터이며 약 1만 7,5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해군은 섬을 통제해야 한다는 큰 압력에 직면해 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퍼져 있는 수많은 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해군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병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병대가 각 섬들의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상륙함이 필요한 것이다. 2003년 인도네시아 해군은 과거 한국의 텔루크 세만카급 전차 상륙함을 발주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해군을 위해 1만 1,300톤급 다목적 병원선을 설계 및 건조해 주었고, 이 함정에 만족한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와 같은 유형의 함정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인도네시아 해군은 대우 인터내셔널과 4척의 마카사르급 상륙수송선거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마카사르급은 길이 125m, 폭 22m, 흘수선 4.9m, 만재 배수량은 1만 톤을 초과한다. 최대 속도는 16노트이며 12노트로 순항 시 최대 항속거리는 8,600캐리에 도달할 수 있다. 마카사르급은 수송 능력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마카사르급의 내부 선실은 최대 520명의 상륙해병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2,48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선체 중앙에 있는 주차장에는 주력전차 10세대 또는 궤도형 장갑차량 4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선미에는 상륙정 2척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송 헬기를 2대에서 4대까지 탑재해 화물과 인력의 신속한 수송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무장 측면에서 마카사르급은 제한된 방위용 무기만 장착하고 있는데 보포스 40mm 함포 한문과 오리콘 20mm 대공포 2문만 탑재하고 있으며 근접방어 무기체계로 신바드 2연장 미사일 발사대 2기를 장착해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방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마카사르급 상륙 수송선거함은 동남아 지역의 대형 다목적 상륙함 개발 붐을 일으켰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마카사르급과 마카사르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파생함까지 총 8척을 구매했고 필리핀 해군의 타클라크함과 디바우델 수루함, 미얀마 해군의 모아타마함까지 총 11척이 동남아에서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 페루 해군의 피스코함과 파티아함 2척까지 더하면 총 13척의 마카사르급이 해외로 수출됐다. 한국의 마카사르급은 배수량이 1만 2천 톤에 불과하지만 모듈식 설계를 통해 각국의 요구에 부응했으며 상륙함, 병원선, 전략수송함, 인도주의적 구조함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한다. 특히 필리핀이 구매한 2척의 마카사르급은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이는 한국의 군수산업이 유연하고 전략적이며 실로 강력한 경쟁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해군도 1만 톤급 다목적 상륙함 구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의 중선중공도 이 프로그램의 위자호급을 제안한 상태이며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는 역시 한국의 마카사르급이 거론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상륙수송선거함에 대한 수요가 크며 앞으로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카사르급 상륙수송선거함은 확실히 좋은 군함이야. 가격이 저렴하면서 많은 중소해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유일한 단점은 경납고가 크지 않아 중형 헬기를 한 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공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야. 중대형 해군의 경우 항해 시 일반적으로 호위함이 호위 및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륙수송선거함은 자체적인 대공 수요가 낮은 편이야. 그러나 소형 국가들의 해군 함정 수는 제한적이어서 특별히 호위함을 배치해 상륙수송선거함을 호위하는 것은 대단히 사치이고 경호위함을 투입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 되지. 마카사르급은 실제로 배수량과 경납고를 크게 늘려서 경납고의 헬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어. 헬기 갑판에는 8연장 해옹기 7 함대공 미사일 또는 8연장 해옹기 10 함대공 미사일과 유사한 대공 체계를 추가할 수 있고 더 상위 체계로 가면 21연장 램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또는 12연장 미카 함대공 미사일을 추가할 수 있어. 너 말대로 마카사르급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 개량형 마카사르급은 톤수를 1000톤 더 늘리면 헬기 경납고를 추가로 하나 더 늘릴 수 있고 갑판 위에는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그리고 총 비용이 1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될 수 있을 거야. 국제시장의 주류인 1만 5천 톤 이상의 대형 상륙수송선거함은 2억 달러부터 시작되고 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경우 위함도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공 능력과 헬기 운용 능력이 강화된 마카사르급은 매력적일 거야. 그렇게 하면 비용이 올라가게 돼. 소규모 국가의 경우 이런 함정은 자체 방위와 일부 인력 물자 운송용으로 충분하며 외교적인 목적의 연합 군사훈련을 참가하는 정도로 이용하는 게 적합할 거야. 확실히 배수량이 1만 톤을 간신히 넘겼으니 상륙수송선거함 중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기본 설계 방안은 해군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어서 인리에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071식의 축소판이네. 모든 것을 자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네모난 머리가 로테르담급과 더 비슷해 보여. 이러한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면서 비용은 저렴한 함정이야. 항속을 낮추면 선체를 최대한 넓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내항성이 좋아지고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있게 돼. 군사표준과 민간표준의 비율을 조정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을 없앨 수 있으며 항속 요구량이 낮으면 동력 비용도 줄일 수 있어.